제임스의 펀치 영어.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벌써 구독자 수가 100명을 넘어 130명 가까이 됐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품사 중에 동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라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서술에 해당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것을 살펴볼 것인가? 동사라고 생각하게 되면 시제가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동사의 시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시제라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 현재, 과거, 미래 세 개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동사의 시제는 총 12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걸 또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동사의 문법적인 부분을 살펴볼 때 우리는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들은 이 부분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동사의 시제편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타임입니다. 타임은 시간을 나타내 주잖아요. 시간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가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동사를 볼 때 이 부분을 절대로 빼놓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층 더 시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실제로 일어난 시간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이것저것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생활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볼 게 무엇이냐? 이 시간을, 실제로 일어난 시간을 기록하는 표시상의 시간입니다. 영어는 이 표시상의 시간을 12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느낌이 오시죠? 바로 이 표시상의 시간이 바로 동사의 시제에 해당되는 tense에 해당됩니다. 즉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시간을 표시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느냐? 자, 그러면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보시게 되면 He reads a book. 그는 책을 읽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표시상의 시간은 어떤가요? 네, 주어가 3시 단수니까 동사에 s를 붙였죠. 이게 현재 시제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떤 것을 나타낼까요? 실제로 현재 그가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표시상의 시간과 실제 시간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He painted the house. 그는 칠했습니다. 그 집을요. 자, 어떻습니까? 표시상의 시간은 ed를 붙여서 과거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일어난 것은 뭘까요? 맞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겁니다. 과거에 그가 집을 페인트 칠한 겁니다. 자, 어떠세요? 이게 바로 시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문장의 동사의 시제를 보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려내는 것이 바로 시제를 보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표시된 시간의 법칙, 즉 시제를 통해서 실제로 일어난 상황, 사건을 바라보고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표시상의 시간과 실제로 일어난 시간은 같다고 보겠죠.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미래면 미래가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바로 표시상의 시간과 실제로 일어난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시제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자, 태양은 동쪽에서 뜨죠. 자, 표시된 시간은 어떤 시제로 나타냈죠? 현재 시제로 나타냈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에 s를 붙였죠? 자, 근데 실제로 일어난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현재 시간은 11시 반입니다. 근데 해는 언제 떴을까요? 아침에 떴겠죠. 그러면 아침에 떴기 때문에 지금은 뜨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시를 써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과거 시제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영어는 현재 시제를 쓰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표시상의 시간과 실제 시간이 다르죠? 이게 바로 영어의 중요한 원칙인 불변성의 원칙입니다. 현재 시제를 쓸 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바로 현재 시제를 쓰게 됩니다.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거는 영어에서는 반드시 현재 시제를 써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표시상의 시간과 실제로 일어난 시간이 다르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험 문제가 되죠? 또 한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뭐냐?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어떻습니까? 한번 예문을 볼까요? If it is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으면 지금 이렇게 문장을 나타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동사의 시제는 어떤가요? 동사의 시제가 네, 현재 시제입니다. 뒤에 tomorrow라는 미래 시제 부사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된 시간은 현재예요. 표시상의 시간과 실제 시간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외웠던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입니다. 어떻습니까? 시험에 나오는 게 다 정해져 있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제가 설명했던 원리만으로도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정확히 파악이 되시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제에 관한 문제는 표시상의 시간과 실제로 일어난 시간이 다른 경우를 중심으로 나옵니다. 표시상의 시간과 실제로 일어난 실제 시간의 개념만 알아도 시제적인 부분을, 즉 동사의 시제편에서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지 이제 이해되시겠죠? 이게 바로 공부입니다. 영어 공부는 기본적으로 원리를 이해한 뒤에 하나씩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어 공부는 조금씩 해볼만 합니다. 영어 공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어의 문법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 나무는 한 나무입니다. 가지는 여러 가지겠죠. 큰 나무에서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겠죠? 우리는 너무나도 잎사귀에만 중점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문법은 나무입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해하면서 공부하게 되면 영어의 문법 공부는 좀 더 쉬워질 수 있고, 문법이 조금씩 쉬워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쓰기라는 부분도 가능해지고, 그러면 그 쓰기라는 부분이 가능해지면 읽기라는 부분도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어의 원리를 깨우쳐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는 그날까지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치 영어 제임스의 펀치!